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담배라 TV의 김재철입니다. 오늘은 소상공인을 죽이는 적폐 7가지를 제가 또 한번 그냥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보나마나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죠. 최저임금입니다. 지난 한 2년 동안 29% 거의 30% 29%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. 예. 주요 수단까지 따지면 거의 뭐 10,000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8,350원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서민들의 경제가 거들났지 않습니까? 그죠? 저도 이제 뮤지컬을 한다고 또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역을 전번주도 경주를 갔다 왔는데 경주다, 김천이다, 영천이다, 뭐 남해다, 통영이다, 고성이다, 사천이다 이렇게 많이 다니거든요. 예. 다음 주에도 또 뭐 춘천이다 그쪽에 이제 화천 쪽에 또 한번 가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. 계속 다녀보면은 이제는 그 편의점들, 특히 그 우리나라 뭐 편의점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. 그죠? 뭐 GS25나 이제 그 편의점들 보면은 이제는 그 예전에 들렸던 데 들려보면 예전에 아르바이트 있던 학생들이 거의 잘 없어요.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. 그 집 주인이죠, 주인. 부부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그 집 자녀들이 와서 도와주거나 해서 거의 가족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일주일 계속 이렇게 이제 엿새 일하면 하루를 그 일 안 해도 그 주휴 수당을 줘야 됩니다. 쉬는 날에도 심하게 하면 1급을 주는 거죠. 그게 주휴 수당이죠. 그러니까 하루 쉬는 것까지 따지면 거의 10,000원이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냥 이 밤에 특히 10시 후, 10시나 11시 이후에는 이게 심야 시간에는 거의 손님들이 잘 안 오니까 임금비 주고 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속 안 쓰고 가족 위주로 경영을 하게 되죠. 이 최저임금 때문에 아주 나라가 지금 사실 아작났습니다. 또 바꿀 생각도 안 하고요. 지금 이 과도기가 돼서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6개월, 1년, 1년 반이 있으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? 벌써 이제 문재인 정권도 2년을 넘어서 2년 1개월쯤이 가고 있는데 그죠? 쉽지 않을 겁니다. 예. 아니 뭐 돈을 벌고 뭐 해야 직원들 봉급도 주고 고용도 하고 그럴 텐데 이번에도 뭐 신문이나 방송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? 계속 그 참 좋은 기업으로 소개됐던 정말 최저임금도 시행하고 4대 보험도 모범적으로 그거하고 하던 인쇄소 이런 업자들 다 나자빠지고 있지 않습니까? 도저히 경영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뭐 보조 청년 고용하면 보조금 준다고 또 한 사람당 뭐 25만 원인가 뭐 35만 원인가 주는데 그 4대 보험 내고 나면 끝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죠. 예, 사람 하나 있으면 현장에서 써보면요. 저도 뮤지컬 회사를 합니다만은 쓰기는 쉬워도 내보내기는 인연을 끊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. 특히 동양사회에서는 더 어렵죠. 이 서양사회에서야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그야말로 you fire. 당신 그만뒀으면 좋겠어 하면 끝이지만은 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근데 우리나라는 정으로 묶인 끈끈한 동양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. 경영을. 아직도 많은 부분을 정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업주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죠. 지금의 그 대통령부터 청와대 수석들이나 특히 그 운동권 출신의 분들은 본인들이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. 심하게 하면 월급장애를 한 적도 별로 없고요. 그러니까 현실 경제를 모르는 거죠. 돈의 흐름을 모르고 이 사회의 경제 원리를 사실은 모르는 거죠.
돈 버는 사람은 무조건 뭐 아주 부정으로 해서 번 것처럼 또 여겨버리니까요. 세금으로 그냥 때려버리고 세무조사 들어가고 난리지 않습니까? 이 최저임금 주휴수당, 이게 소상공인을 죽이는 큰 적폐고, 다음에는 저도 이제 나와서 보니까 그 건물주, 하느님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 월세들 고통이 정말 심합니다. 근데 요즘은 건물주도 고통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버리니까 뭐 3개월, 6개월, 1년, 1년 반이 지나도 들어오질 않아요. 예. 저희 사무실에도 저 한청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됐다고 합니다. 또 다른 그 소상공인을 죽이는 적폐는 역시 세금입니다. 무슨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되는지. 아니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야 되고 또 종합소득세도 내야 되고 다 내야겠죠. 그렇지만 그것만 냅니까? 이래 저래 또 세무사에서 맡기면 돈 벌는 사람 또 그 기장료 내에서 그것도 신고해야죠. 신고 안 하면 또 범칙금 내야죠. 아니면 세무조사 들어오죠. 아니면 형사고발하죠. 이 정말 세금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. 특히 요즘 같은 데. 물론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제로페이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걸 약간은 들어준다고 하지만 속된 말로 은발의 오줌누기죠. 예. 얼마나 그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? 정말 어렵습니다. 여기다가 소상공인들은 고려 때나 조선 때나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도 그런 뭐 행정기관에 갑질에 항상 시달리는 존재입니다. 예전에도 고을에 남원 고을에 뭐 장수에 무주의 임실에 고을 원님 뭐 도착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백성을 그거 하면은 정말 더 보기 싫은 사람이 그 육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전들 그죠? 육방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그 군수 시장 옆에 있는 그런 분들이 측근들이죠. 예. 이방, 호방, 예방 뭐 이런 분들이 그냥 군수나 시장을 갖고 놀면서 온 백성 국민들을 덩쳐먹은 거죠. 그죠?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. 그럼 뭐 갑질하는 거에 덤벼봐야 또 뭐 세무서든 행정구청이든 행정관서에 힘 있는 데서는 또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죠. 아니면 나중에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요. 저도 불이익 안 당하기 위해서 참습니다. 그 덤벼봐야 좋은 게 없더라고요. 예. 이러니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? 여기에 이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적폐 중에서 또 벌금도 너무 많습니다. 뭐 강남구청이다, 강동구청이다, 어디든 부산의 남구청이다, 중구청이다, 식당이나 어디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지적당하잖아요. 원산지 그것도 제대로 해놔야죠. 그 다음에 규격 맞춰야지. 화장실은 제대로 그 규격에 돼 있는지, 방화시설은 돼 있는지. 잘못하면 또 과태료 물고, 과징금 물고, 각종 뜯어가는 게 또 많거든요. 정말 죽을 맛입니다. 여기에다가 지금같이 경기 나쁠 때는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뭐 사업이 잘 되면 왜 안 갚겠습니까? 이자 더 내면서 연체 왜 연체를 하겠습니까? 돈이 없고 힘드니까 연체를 하는 거죠. 그럼 또 연체 이자 내야 돼요.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와요, 뭐 그죠? 한 몇 군데 거래하면 뭐 이 은행 저 은행에서 와서 안 갚는다고 셀이 난리죠. 그 다음에는 또 그거 하면 뭐 나중에 차압하겠다 그러고 막 협박하지 않습니까? 예. 사채 쓴 사람들은 막 처참하고요. 폭력배 동원해서. 이 영화 속에 보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. 저도 요즘에 밖에 나와서 예, 이 소상공인으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해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. 이런 말 안 들으면 또 뭐 관수에서 부르면 찍혀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? 예. 이 소상공인을 죽이는 이런 적폐들 그냥 올여름 태풍과 함께
그냥 시원하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. 반대합시다.